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그 126회 때 그 필기 시험 그 운이 좋기도 했지만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. 네, 저는 그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요. 그 공기업에서 공사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. 뭐 토목 전공을 했고 현장 경험도 뭐 한 10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부 기간은 딱 1년을 했습니다. 1년을 했고 오늘 사실 여기 서울 종로 기술사학원에 처음 왔거든요. 왔는데 저는 이렇게 칠판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. 그 동영상 볼 때는 뭐 이마에 안 커 보였는데 뭐 좀 깜짝 놀랐고요. 일단은 그 앞선 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 작년에 123회, 4회, 5회 이렇게 21년도 때 이렇게 세 번을 봤습니다. 세 번을 봤는데 이때 이제 겨울이었잖아요. 처음이었는데 이때는 2교시까지만 보고 그냥 나왔어요. 2교시를 봤는데 문제는 익숙한 것 같은데 공부를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시험을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, 그냥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합격은 안 되니까 해서 이때 그냥 왔고요. 근데 124회, 125회를 봤는데 이때까지만 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해가지고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컨셉을 가져야지 컨셉 안 가지면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이때 느꼈어요. 그래가지고서 다시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한 게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서 이제 126회 때 이제 뭐 합격을 했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때 한 6개월 정도 7개월 되는데 요때까지 이제 그 시행착오 겪은 게 있습니다. 뭘 겪었냐면은 처음에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다 외우면 되지 내가 이걸 못 외울까 이 생각을 하나 갖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답안지 쓰면 되지 못 쓸 게 뭐가 있을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동영상을 듣는데 일단 그 책에 있는 개요조차도 안 보고 수업을 먼저 들으니까 전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방식을 바꾼 게 책에 있는 개요라도 좀 알고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서 그걸 좀 보고서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뀐 게 뭐였냐면은 뭐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좀 아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뭐 학원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그 그룹 아니면 파트너 이렇게 정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얘기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좀 어떤 주제를 갖고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러면은 기억에도 남고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이제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기존에 타 기술사는 없었고요. 그 이제 대학교 때 졸업할 때 딴 그 토목기사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좀 본 게 뭐냐면은 점수 분포가 요 분이랑 좀 비슷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분이랑 했을 때 마지막 교시 때 저도 200점이 넘었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1, 2, 3교시가 되게 잘 나오고 4교시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제가 4교시 시험 문제를 바꿔서 이제 혼자 이렇게 욕을 했어요. 아씨라고 제가. 이거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선택했던 게 가설전기 선택했고 지하안전법 선택했고
노후 건축물 해체. 그 다음에 터널 이렇게 네 문제 했거든요. 근데 아마 뭐 공부하실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. 전회차 때 시험 나온 거 설마 또 나가겠냐 해서 간과하실 거예요 아마.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제일 싫어했어요. 전기 제일 싫어해가지고서. 근데 이때 그 4번 문제인가에 또 그 뭐지 전기용접인가 또 있었어요. 이렇게 있었는데 선택은 얘를 할까 하다가 얘를 했어요 그때. 근데 제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들은 요거 하나 빼고는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없어요. 그냥 그 재미로 한 말씀을 듣고 기억한 거를 갖다가 다 쓴 거밖에 없어요. 그림 크게 그리라서 접지 그림 그린 거고, 해체 때 그 콘크리트 관련된 거 내용 써야 된다고 해서 쓴 거였고, 이제 터널은 뭐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썼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 재탕을 계속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싫어했지만은 그 참고 쓰니까 그 점수는 잘 나오는 것 같고, 저는 요 문제를 그 준비도 하고 모범 답은 나름대로 작성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날 긴장이 돼서 그런지 이 용접은 안 보이고 자꾸 전기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와서 아씨 이걸 선택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이걸 했을까, 이건 잘 알지는 못하는데. 근데 우연찮게도 또 사고시 때 이게 또 점수가 또 제일 잘 나왔어요. 또 이게 모범 답안도 없었고 그냥 재미있게 들은 내용 갖다가만 쓴 거고, 제가 아는 내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눈에 안 띈 게 천만 다행이다, 싫긴 하지만은. 그래서 요거를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컨셉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. 1교시랑 2, 3, 4교시 그 답 쓰는 요령은 다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특히나 이제 논술 시험은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.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답은 항상 2페이지. 근데 뭐 조금 더 가면 더 좋다. 이 생각 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1페이지를 굉장히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집에서 항상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누구나 다 쓰는 거 쓰면은 안 볼 거 아니냐, 의미 없지 않냐.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. 2번, 3번 혹은 4번까지 해설해도 일단은 그 채점관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절차, 뭐 내구성 관리 방안, 이것도 내구성 관리 방안도 똑같이 안 쓰고 다르게 쓰면 어떨까라고 제목이라도 바꿔보고 해가지고서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오케이 받은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건 딱 이것만 지키려고 했어요. 1페이지는 무조건 남들과 틀린 얘기, 그 다음에 채점자들이 좀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어떤 제목이랑 어떤 내용을 써주는 게 나을까, 그거를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근데 이상하게도 이거는 문제 답 쓰는 거고 1페이지가 해결이 되면은 희한하게도 3페이지는 여기 있는 거 내용 중에 하나를 끌어왔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거 중에 내용 하나 끌어와가지고서 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, 이게 하다 보니까. 그래서 1페이지만 각자 노력을 하시면은 2페이지 쓰시는 거고 3페이지는 1, 2페이지 중에서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 뭐 다른 내용을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나,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운이 좋아서
합격도 했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수님 강의가 재밌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필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했는데 교수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적으면 뭐 하냐고 모르는데. 그래서 저는 필기를 일단 해놓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내가 필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했긴 했네?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필기는 안 했어요. 필기는 안 하고 수업 들을 때 그냥 내용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 다음에 처음에 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빨리 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문제를 쫓아당겼어요. 문제를. 그래서 문제답을 외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6개월, 7개월이 잘못됐던 거죠. 방식이. 그냥 단순하게 개요라든지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넘어가야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중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문제답을 외우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사람이 순간 당황을 하고 쓸 수 없게 되더라고요, 이게. 네,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, 개요나 개념,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역사, 이런 걸 재미있게 듣다 보면은, 좀 그게 차라리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한 예로다가 1교시 때 토합, 파세대, 온도 제어 양생 이게 나오긴 했는데, 알 거는 같은데, 막상 한 페이지를 쓰려고 하면은, 이걸 뭘 쓸까 고민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, 토합, 파세대, 제어 양생 나왔는데, 저도 처음에는 당황을 했거든요. 이거 알긴 아는데, 한 페이지 뭘로 채우지? 하다가,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해주신 건데, 이것도 다 해주신 거예요. 문제가 있으면은, 이번에 이거 그대로 와가지고서 쓰고, 이 내용이 최소한 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서 제가 아는 내용 다 써줬어요. 그냥 소가로 해가지고서 3개면 3개, 4개면 4개 해가지고서 그거대로 써줬습니다. 이 표현이 뭐냐면은 당신이 토합 낸 문제 중에서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만큼 알고 있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. 내용은 맞을 건데 제가 이제 식도 쓰고 했거든요, 여기다가. 근데 가물가물하니까 그냥 써주긴 했어요, 저도. 근데 평균 19점인가 맞았거든요, 이것도. 사실 점수 안 나오겠지 했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쓰다 보니까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른 건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서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질문 하십시오. 부모님한테. 제가 질문 하나. 예. 이제 답안 작성하다 보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.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렸다가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 그려야 되는데 워낙 그림이 많아질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시험 답안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린 게 있었습니까? 즉흥적인 건 없었고요. 다 한번 그려왔던 거예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이번 매 회차마다 문제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린 거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, 일단은. 현장에 자기 아이 그냥 생각나는데. 아니,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아까 접지 그림 있잖아요. 그거 그렸고, 사람이랑 기계랑 해가지고서 얼마 되는 거, 그거 써줬고, 그것도 사실은 가물가물 해가지고서, 아무튼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렇게 표기를 해줬어요. 그림은 그 페이지 없는데, 그림 넣어야 되는데, 예. 현장에서 급조달 해가지고 바로 그리는 그림이면, 근데 급조달해서 그리면은요, 제 생각인데, 그걸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, 전달이 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예, 먼저 좀 연습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
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공법 관련해서는 뭐 사례나 그 필요한 필수식 같은 건, 공식 같은 건 다 적으셨나요? 일단 뭐 저는 이렇게 했어요. 그 토공사 같은 경우는 그 결론은 좀 계측은 무조건 써야 된다.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험 방법은 써야 된다. 그리고 그 식도 뭐 간단한 거 토합 관련 전단 강도식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 써줬고 간단하게 이제 식만 쓰면 너무 행하니까 그냥 요거는 뭐고 요건 뭐고 뭐 유용력은 뭐 전체 영역 빼기 강국선 뭐 이 정도만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. 예. 크게 답안지가 제 거는 막 화려하지는 않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1페이지를 좀 썼을 때 이걸 좀 읽어주고 2페이지, 3페이지까지 그분들이 좀 보셔야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지금 하나도 질문할게요. 네, 수업 내용이 이제 거의 한 3시간 정도 하시잖아요. 네. 수업이. 그 3시간 수업이 그날 하고 다음날 수업까지 100%다 소화를 하면서 넘어갔었나요? 아니면 좀 pending도 되고 100% 대기가 됐으면은 한 3개월 만에 됐겠죠. 절대 100%다 이해는 안 되고요.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차피 외우고 싶어도 못 외워요. 제가 봤을 때는 제 머리로는 안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똑같이 쓸 수는 없는데 요런 내용이라고만 인지를 하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슷하게 쓰려고 하셔야지 뭐 여기 칠판에 적어주시는 거 그대로 하기에는 좀 외우기에는 어렵고요. 요런 내용이네 해서 다시 또 그냥 비슷하게 좀 적으시는 게 또 이게 특히 또 시험 보다 보면은 막 긴장도 되고 해가지고서 더 생각 안 날 때가 많거든요. 이게 그렇게 되면. 네, 그럼